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나름 성공하는 그날까지 나름 성공 TV의 닥터 케이트 보금보금 TV의 보금보금입니다. 그 낚시 인구가 네.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이 기어 창업, 네. 낚싯배 창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우리 나름 성공 TV가 본격적으로 실제로 낚싯배 창업, 기어 창업을 하신 우리 신재영 선장님을 만나 뵙고 오늘 허심탄회하게 정규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러 이렇게 직접 강릉까지 와서 실제로 낚싯배까지 타봤거든요. 아, 오늘 아침에 난리 났습니다. 제가. 두 분 관계 어떻게 되시죠? 저희는 부부예요. 네. 부부. 네. 네. 우리 선장님, 네. 우리 나름 성공 시청자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어부의 텐션 중에 가장 높은 텐션. 아, 최고의 텐션이군요. 네네. 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귀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 워낙 많다 보니까 뜨겁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쩌다 이제 창업을 하게 되고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사실 온라인에서 이렇게 어선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찾았는데 정말 정보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근데 어선 창업을 한다고 해서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또 신 선장님의 또 비결도 있을 것 같고 또 워낙 SNS 전문가이신 우리 정보훈 박사님의 또 이런 노하우가 합쳐져서 보금보금 TV 어부의 아내 TV가 또 성공하면서 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아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곧 4만이던데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네, 네, 네. 친하게 지내요. 열심히 하시면 다 늘어요. 네. 나름 성공이 얼른 사만 명. 근데 이제 어선 창업인데 이제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었거든요. 사전에 나름 성공해서 저희한테 질문 한 100개 정도 주셔가지고 케이트 박사님이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우리 신재영 선장님, 예, 기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평생을 낚시에 미쳐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한참 막 사춘기 때 막 이럴 때 막 소개팅하고 여자 만나러 갈 때도 저는 낚시를 하러 고기를 갔고, 만나러. 와. 그리고 또 성인이 돼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사업을 해도 사업을 시작해서 낚시를 하다가 사업을 말아먹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고기를 잡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잠깐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낚시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걸로 먹고까지 살고 싶어서 어선 창업을 한 거네. 어선 창업을 한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창업을 결심하셨을 때 자금을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 창업 자금을 선장님. 정부에서 그 이제 워낙 어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제 기호기촌 아니면 제촌 비어업인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이제 시나 그 군 뭐 면에서 이제 이자를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적은리로 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10년 동안 상환하는, 그러니까 최대 금액은 3억까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선정이 돼서 합격이 되면 이제 수협이랑 농심부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배를 구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판매하시는 분한테 이제 입금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실 그 어선 창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의 주관인 이렇게 지원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초보 선장님께서 가장 처음에 나는 이렇게 어부나 낚싯배 같은 거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수중에 가진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돈을 저금리로 빌려주니까 어떤 사업을 할지, 돈을 빌려주면 어떤 사업을 할지 A4 용지에 사실은 적으라 그랬어요. 사업 계획서를. 네, 사업 계획서를. 그래서 A4 용지 한 10장 정도를 가져온 걸 가지고 그 해양수산도 우리가 받으려는 그 자금의
서식에 맞게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일반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초창패나 예창패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선 창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100% 지원 사업 자체는 없습니다. 대출이죠, 융자죠. 아, 맞아요. 융자인데 저금리로 이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그렇죠. 저희가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네네. 그거였고 네. 또 하나 저희가 이걸 하면서 조금 느꼈던 게 개인의 신용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해놔야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신용 관리를 한 6개월 전 그렇게 전부터 이제 해서 그런 이제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그렇죠. 선정이 되게 예,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창업이든 네, 아니면 네. 어민 후계자 창업이든지 간에 우선은 그 사업 계획서 내가 이 배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야 되고 해당 부처에 관계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사업 계획서로 하는데 본인의 신용도가 이 대출을 받는 부분에서 융자를 받는 예.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신용 관리를 좀 해라. 그러면 우리 펠리시티오 네. 얼마짜린가요? 저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일단 허가값만 말씀드리자면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남쪽이나 뭐 저쪽 서해안 쪽은 뭐 5천만 원이 안 하는 허가도 있고 근데 동해안 쪽에서는 제일 저렴한 게 한 7천만 원 정도 허가값만 정도. 조 허가증이 예. 그러니까 제일 싼 게 7천만 원. 허가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연안이 있고 근해가 있고 연안은 이제 도를 벗어나면 안 되고 근해는 도를 벗어서 전국을 다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에 따라서 훨씬 더 비싸지겠네요. 그렇죠. 잠깐.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배를 살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정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배를 딱 사왔다라고 했을 때 이 배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선 비용하고 허가권하고 이 두 개가 합쳐서 배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은 무엇을 잡느냐,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배값은 따로인데 사실은 배값보다는 허가비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연안 복합인데 허가권만 9천만 원이거든요. 와, 네. 허가권만 지금은 9천. 올라가지고 네. 좀 더 나가요. 와. 지금 허가권이 우리 택시 그 면허처럼 계속적으로 올라요. 네. 그러니까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거잖아요. 그쵸. 예, 면허가 있고. 네. 이건 이제 동해안 제일 싼 거고 이제 여기서 허가가 2개가 붙었냐 뭐 3개가 붙었냐 뭐 근해냐에 따라서 뭐 더 3억이 비싸질 될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와. 뭐 7억이 될 수도 있고. 오, 그렇구나. 그러면 그 배 자체로만 허가권 빼고 배는 얼마짜리예요? 허가권 없이는 못 사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얼마짜리냐고요. 내가 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배는 한 1억 보시면 돼요. 네. 아,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아니, 네. 뭐 팔아래요, 내가? 왜냐면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낚시하고 안 맞아요, 지금. 등록을 해야. 그래서 전체 3억 대출을 받으신 건가요? 1억 5천 정도 받아요. 3억이란 금액에서 운영자금으로 빠지거든요. 와.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는 시설자금. 그래서 운영자금은 최대 2억까지. 그다음에 시설자금은 1억. 그렇게 해서 이제 3억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면 허가권이 최대 2억까지 대출이 되고 네, 그렇죠. 배가 최대 1억까지 대출이 되는 네. 와 그래서 최대 3억까지 되는구나. 와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귀여를 이렇게 이제 한지 지금 거의 1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도 이제 어선 창업을 하면서 그럼 나 지금 어선 창업하고 싶은데 내가 뭐를 꼭 알아야 돼 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3가지에 대한 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연안 복합인지 그물로 하는 자망인지 통발로 하는 통발 면허인지 그러니까 내가 어선 창업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 3가지 범주 안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 낚시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맞아. 나 낚시배 되게 하고 싶다. 근데 사실 낚시배 창업 자체는 없습니다. 어업의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낚시배는 옵션으로 붙는 거고 맞죠? 엄청 똑똑해지셨네요. 와, 네, 그럼요. 아니 근데 어부의 안에 할만하네 이 정도면. 그럼요. 야 네. 진짜 보금보금 어부의 안에 1년 만에 네. 진짜 어선 창업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럼요. 조만간 컨설팅도 하시겠어요 아주. 이게 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어업
영업을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 뭐 낚싯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바로 탈락되죠.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업 자체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어. 써야 되고 네. 낚시는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낚시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연안 복합이란 면허는 그 말 그대로 줄로 할 수 있는 어구법을 다 사용하는. 포함한 게 이제 연안 복합이고 그러니까 낚시대라든지 뭐 이런 준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복합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 그 자만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못 해요. 그물로만. 오직 그물로만 잡을 수 아, 있어요. 자망은 네. 오직 그물로만 하는. 그래서 근데 낚싯배 같은 경우에는 복합이나 자망이나 허가를 내면 다 낚싯배 영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네. 근데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네. 다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도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면 우리 창업자분들이 또 제반적인 어떤 준비 사항이 필요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최소한. 어선으로 하게 되면 면허는 특별한 면허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낚싯배를 영업하게 되면 그 해기사 면허라고 소형 선박 조종사를 무조건 따셔야 되고 낚싯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출항일수 출항. 네, 바다를 나갔던 이제 선원이나 선장으로서 출항일수 120일을 채워야 돼요. 120일 네, 그리고 소형 선박 면허 취득하셔야 되고 선박 면허. 잠시만요. 소형 선박 전에 레저 면허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레저 면허가 있어도 되고 출항 경력이 있으면 그걸 또 인정을 해줘요. 예, 네. 소형 선박 따셔야 되고 출항일수 120일 또요. 그리고 교육. 무슨 교육? 부산에서 하는 낚시업자 전문 교육이 있어요. 낚시업자 전문 교육 2박 부산에서. 3일, 근데 꼭 2박 3일. 부산이에요? 예. 꼭 부산이에요? 꼭 부산을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저도 엄청 강릉에서 부산 가셨어요? 엄청 스트레스 오. 받았었는데 그거 받으시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요? 사무실이나 뭐 주차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주차가 아니라 정박. 어촌계 허락을 받고 네. 그 어촌계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어촌계가 뭐예요? 이 어촌 마을. 어촌 어촌 마을에 마을에 나가있는. 어촌 마을에 이 컨테이너를 여기 설치할게요라고 하는 그렇죠. 허락을 받아야 네, 돼요. 네. 받고 사무실로 쓸. 일차적으로 그리고 시청에 가서 그 공유 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건 아무렇게나 막 갖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음. 진짜 어선 창업할 때 내가 돈 있어도 사실은 조금 하기가 어려운 게 이 배자리가 사실 많지 않아요. 아, 배자리라고 네. 부르는구나. 네, 정박하는 배자리. 자리를. 네네. 배자리가 많이 없어요? 아 그게 예를 들어서 배가 한 대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좀 약간 외져.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학교도 마땅치 않고 뭐 병원도 없고 뭐 마트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배를 사가지고 이런 도심지로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 도심지는 포화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계속 치열한 거죠 자리가. 그래서 이런 데에서 배자리가 하나 나면 기존 허가값보다도 몇 천만 원씩 더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이 네, 자리값까지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배랑 배자리가 같이 또 세트로 묶여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훨씬 비싸죠. 이런데 권리도 이런 뭐 여기 같은 여기는 어쨌든 강릉시 내다 보니까 그 되게 편리하잖아요. 애들 학교 다니기도 편하고. 그치. 네, 모든 뭐 뭐 한 15분 걸리는 것 네, 같던데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좋다 보니까 이런 데는 훨씬 비싸겠네. 배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거의 거의 없어요. 없겠네. 그냥 여기 내놨다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자리로 치고 들어오는데 여기는 또 강릉 시내하고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또 좀 그렇죠. 비싼 지역이고. 네, 그리고 뭐 갑자기 혹시라도 왜 되게 럭셔리해 보인다. 그런 얘기 하니까. 낚싯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여기는 그러겠죠. 저희 이거는 이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선장님은 배를 가지고 오셔서 한 6개월 이상 자리가 없어서 1년 동안 자리 계속 배 빼줘 이러면은 새벽에도 나와갖고 배 빼주고 다시 메뚜기처럼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들었어. 와, 진짜 힘들겠네. 네. 그럼 배 빼줘라고 하면 남의 배 자리에 옆에다가. 대놨다가 이중 주차 해놓은 거죠. 아. 이중 주차 해놨다가 그분 출항하셔야 되니까 이제 빼서 거기 놨다가 또 다시 들어오면 배 빼주고. 와, 근데 그것도 고생 많이 했네. 정말 친한 지인분들이니까 자기 배 옆에 붙이게 허락을 해주는 해주지. 거지. 웬만하면 안 돼. 어림도 안 없죠. 해줘. 어림도 없어요. 그 정도예요. 와. 그리고 사실 실질적인 창업 얘기 좀 해주세요. 하기 전에